네, 안녕하세요. 팽영장입니다. 다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요즘 커뮤니티에 시즌 종료에 대한 의견이 교류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또한 주말부터 진행됐었던 이 잡코인 펌핑장이 단기인지 아니면 장기로 봐야 하는지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시즌 종료에 대한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트는 뭐 어떻게든 하락을 하든지 간에 하락 이후 H자로 만드는 형태로 여태까지 차트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그렇고 대부분이 H 형태로 이 하락이 또는 약세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여줬던 것은 이번 연도의 5월, 6월, 7월 이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가장 안 지켜줬던 것은 아무래도 하락장으로 나왔었던 4월, 5월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지켜줬다는 게 뭐냐? H자로 만들어 주게 되면은 이런 식은 H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락에 있어서 이 포인트가 지켜주거나 조금 내려주거나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꼬리 부분을 이탈을 안 시켜주고 또는 지켜줬다는 건 이렇게 이탈을 안 시켜주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인데 4월과 5월을 보시면은 약간 이탈을 하자마자 곧바로 쏟아지는 장세가 표현이 되죠. 이 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H자는 만들어줬는데 조금 더 깨주면서 그 이후에 추가로 쏟게 되는 형태로 발전이 되었었고요. 이 부분이 진짜 잘 드러나는 것은 18년도의 차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H자 형태는 뭐 여기서 나오죠. 자, 이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할 게 많아요. 실제로는 이 H자를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이 차트가 사실은 알트코인의 대반등, 그러니까 알트코인 불장을 만들어줬던 떡락 차트가 되는 건데 이 부분의 하락, 이 꼬리 부분을 저가를 이탈을 시키면서 이렇게 다시 그 이후에 막을 수 없는 약세와 하락장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약세를 거듭하다가 하락을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제 가격을 찾는 데까지는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잃어버린 1년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보고 현재장을 보게 되면은 사실 제가 시즌 종료에 대한 답변을 안 드려도 지금 장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자로 그려주게 되면은 사실 이 꼬리 부분이 아직 안 채워졌죠. 아직 약세장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약세장을 끝내려면은 계속 흐르고 오르고 흐르고 오르고 흐르고 이런 약세장을 끝내게 되려면은 H자 형태로 만들어주면서 이런 6월달에 22일처럼 저가를 한번 털어줘야 됩니다. 아니라면 9월 말처럼 비트가 그냥 무직성 상승을 해야 돼요. 하지만 비트코인을 보면은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호재가 없고요. 기업 측에서는 알트코인 쪽으로만 벤처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6월처럼 차트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잡코인부터 시총 순서대로 반등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고요. 지금의 잡코인장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차트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6월 22일에 저가를 한번 턴 이후에 만들어졌던 잡코인의 추세는 저가를 올리면서 고가에 맞춰주는 그런 반등이 진행됐었던 차트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차트가 다소 이 바닥을 기면서 이런 반등을 만들어주는 추세에 있다. 그런 판단이 선 거고 어떤 차트를 보더라도 6월 22일의 저가가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저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다른 차트도 보시면은 대부분이 이런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6월 22일이 우리가 잡코인 쪽에서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 위치였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9월의 포인트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영향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반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높은 순서대로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결국에 말하고 싶은 것은 저가를 지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2K고요. 여기서는 40.8K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H자에서 이런 식으로 흘러갔을 때 또 H자에서 H자에서 이런 식으로 흘러갔을 때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9월 이후에 10월장의 비트 반등은 이 숏에 가까운 그런 속도로 진행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반등과 이 반등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주시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비트코인이 이 상단 매물대 있죠. 이 영역까지 비트코인이 올려주지 않는 이상 저는 조심스럽게 매매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은 파멸적인 하락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어떻게 보면은 조정이 25% 정도밖에 안 나왔죠. 조금 올려보면 25%밖에 조정이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셔야 되는 것은 여기까지 내려올 때 이때는 정말 손도 못 쓰는 그런 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샀던 간에 이 손해가 고통스럽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원금 회복해야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러신 분들은 대부분 이번 장에서는 아마 연말보다 이번 장에보다 작년 상반기나 아니면 하반기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한테 한마디 드리자면 비트코인이 횡보장이 끝나고 만약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이후 알트코인 반등 무조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적당히 손절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위로만 갈 수는 없죠. 만약에 매물대 이탈, 이 부분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저는 손절을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건 좀 차트가 짧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가 이탈이 나오면은 상대적으로 좀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반대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점에서 이 9월 매물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여기서 하락이 발생하고 여기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제가 강조드리겠지만 시즌 종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수준에서는 시즌 종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여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여기쯤 와서 말을 할 수 있다면 일단은 시즌 종료에 가깝다라고 말을 할 텐데 아직은 여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사람들은 뭐 그럴 것 같더라 아니면 시즌 종료일 것 같다 이런 얘기쯤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2월 초에 이 반등이 나올 때 이 매도를 가져가라고 했던 모습들은 꼬리 부분이 채워질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전달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시즌 종료하고는 연결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구분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비트코인의 현재 모습 보게 되면은 비트는 박스권 안에서도 이 안에서 약세장에 빠질 만큼 그렇게 장세가 강세가 아닙니다. 따라서 잡코인장은 유효하게 볼 수 있고요. 업비트상으로 체크하시면은 뭐 김치코인이 오른다 아니면 뭐 엽전주 시리즈가 오른다 아니면 시리즈가 이렇게 수급을 받고 있다라는 거 이런 여러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장에서는 업비트, 바이낸스 간에 동시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의 강세가 보입니다. 그래서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잡코인들이 이 바이낸스에서도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조를 넘는 거래 대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요. 동시 상장되어 있지 않은 코인들은 거래 대금이 더 들어오지 않는 식으로 유지가 된다면은 펌핑 앤 덤프가 될 수 있는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완벽하게 반증할 수 있는 것은 이 아크 같은 코인이 될 겁니다. 이 아크는 바이낸스의 사토시 마켓에만 상장이 되어 있고 또 업비트가 주도하는 거래 대금을 거의 90%, 80% 이상 가져가고 있는 김치 코인이기 때문에 업비트 주도율이 굉장히 높고요. 만약 잡코인 장세에서 김치 코인도 올려주게 된다면은 이 아크 코인의 비명태가 아닌 이렇게 천천히 올려주게 되는 차트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지갑 형태를 서비스하는 스와이프가 바이낸스로 인수가 되면서 그 부분이 김치 코인들 중에서도 지갑 서비스를 하는 아크 뭐 그런 코인으로 갈 수 있는지가 이번 김치 코인에서는 요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추천 코인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관점만 습득을 하시고요. 이번 장에서 마지막으로 잡코인 장세가 장기냐 단기냐에 대한 판단으로서는 비트가 저가 이탈이 없다면은 계속 유지된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약세장을 계속 반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의 도미넌스는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더 이상 빠질 공간이 없죠. 그리고 움직일 기미도 안 보여요. 이거는 9월, 10월에 그러니까 10월에 이 비트레이더의 흡성으로 인한 대거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모습 직전의 모습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도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빠지게 되면은 저는 알트코인들의 좀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봤었어요. 하지만 이더리움 도미넌스도 빠질 때가 된 것으로 봤었는데 쉽게 빠져주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도미넌스상 더 이상 흘러갈 곳이 없다. 이것이 결론이고, 이렇게 된다면 더 이상 수급이 테마 형식으로 흘러갈 구멍이 없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세에서는 더 이상 흘러갈 곳이 없기 때문에 잡코인들은 유효하게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이를 깨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비트코인의 큰 변동성이라는 것이 될 거고요. 따라서 이번에 비트 약세가 계속되면은 잡코인장은 유효하게 계속 흘러갈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텔레그램 무료 시황방이 반년 전인가 10,000명을 넘기면서 제가 오픈을 안 했었는데, 이번 22년도 새해부터는 인원 마감 전까지는 다시 열어드리니까 이 부분에서 실시간 시황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팽경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청 감사드립니다.